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지연의 놀이터의 서지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장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곳에 가보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고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도시죠. 최근 햇살이 가득한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르레 다녀오신 분을 모시고 고흐의 작품과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에는 지난번 괴테의 연인 롯데하우스 이야기를 해주신 영화감독이시자 또 서울 웹 페스티벌의 위원장이신 강영만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와주셨네요. 오늘 또 즐거운 이야기 듣게 돼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좀 네네네. 즐거운 시간 네네. 토크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아르를 다녀오셨죠, 남프랑스. 네.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또 거기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사실은 코로나가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좀 불안했는데 네, 프로방스의 네, 그 마르세유라는 그 도시에 네네. 마르세유 웹페스트, 그러니까 저희 서울 웹페스트 파트너 영화제에서 사실은 초청을 해서 사실은 그 영화제에 참석했다가 그 근처에 아르이 있거든요. 마르세유에서 한 1시간 기차 네네. 타고 가면. 네네. 그래서 간 김에 네. 또 한번 고흐를 경험해보자. 고흐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간 거예요. 하기야, 그 아르리란 도시가 예, 고흐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예, 또 지난번에 그 영혼의 편지인가 네, 그 책을 낭독했을 때 아르에 음. 대한 그 남다른 애정 거기서 많은 치유와 그런 작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정말 아르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그 고흐한테 아르는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도시고 네, 작품이 한 870 몇 점이 되는데 네, 네. 그 중에서 300점 이상이니까 3분의 1을 거의 아르에 있을 때 그렸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 그림 풍이 약간 네. 좀 컬러가 좀 칙칙하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남프랑스는 일단 태양 빛부터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뭐 다 내려오고 뭐 인상파 화가들이 그러죠. 참 많이 예, 좋아하던 장소였죠. 그래서 세이잔 같은 경우는 뭐 엑상프로방스에서 네네. 작품 활동을 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고흐가 이제 그 한 2월 겨울철에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16시간 걸릴 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아르레에 내렸는데 그 눈이 좀 쌓이긴 쌓이는데도 상당히 뭐랄까 그 따뜻한 태양,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아르레에서 사실은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르 근처가 상당히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특히 또 아르 도시 자체도 그 고대 로마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상당히 좀 고흐한테는 좀 그림 그리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래도 감독님도 인상이 깊으셔서 네. 또 저희 식구들한테 네.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인상 깊은 장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어느 장소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아르에 가면 그 네. 관광 그 안내 그 센터에 가면은 그 책자를 나눠주는데 네네. 그게 잘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아. 고흐의 발자취해서 이렇게 마크가 그것도 노란색으로 네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거의 다 돌긴 돌았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 다 얘기는 못 하고, 일단 첫째는 그 아무래도 다 유명한 그 고흐의 카페로 알려진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린 장소, 그 포름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 네네네. 그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요 그림인데요. 네네. 이제 그 밤 시간에 그 노란 조명이 가스 너무 예뻐요.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에 파란 그 하늘과 거기에 또 별들이 네네. 이렇게 있잖아요. 축복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 그 장소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 음. 차이점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갔을 때는 그 아란에 보면 그 고흐가 그림 그렸던 장소마다 이렇게 돌 이렇게 비석식으로 해서 그림이 이렇게 안내. 그렇죠 안대판처럼 그 그림이 그대로 거기 돼 있어요. 아,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게 이제 그 레스토랑 앞에 그게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이 벽에 이렇게 그 그림이 네, 딱 붙여 작품이. 있으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눈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네, 진짜 정말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도시에 되게 인상 깊은 게 그 발자국 걷는 거마다 그 고유의 발자취를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표식. 표식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표식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사실은 그 표식 따라서 걸어 다니면은 그러니까 말을 못해, 언어를 못해도 그 표식만 따라보고도 고유의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장소마다 네네. 또 뭐 그림도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그 고흐의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원이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고갱이랑 말다툼에서 왜 그랬을까요? 귀를 자른 다음에 네. 거기에서 사실은 그 치료를 받은 장소예요. 귀를 잘랐다 하시면 네. 사실 너무 잔인하게 들려서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귓볼을 살짝 그렇죠. 잘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저희가 작품에서 예. 붕대를 칭칭 메고 있으니까 귀 자체가 없어졌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또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거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걸 자른 다음에 그 유곽이라고 그러나 네네. 그 매춘부 레이첼이라는 매춘부한테 그걸 또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하고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겠죠 마을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한 3, 40명이 그 서명을 해요. 고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쵸. 보내라. 자기 아이들한테 이제 위협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흐가 그 유명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남겼던 생레미, 그러니까 네. 생폴 그 병원으로 사실 가게 돼요. 예,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는 그 고흐의 다리라고 알려진 랑구아 다리라고 하는데 되게 다리가 이렇게 도개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다리가 이제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장소는 이제 소멸이 됐고 폭파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 때 네, 비슷한 그렇죠. 곳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보고 네네. 참조를 복원을 해서 했대요. 뭐 네네. 거의 똑같게 이제 그게 또 중요하죠. 고흐가 그림을 뭐 거기에서 다리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그럼요. 거기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근데 택시 타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면은 한 3,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고흐는 이제 무거운 물감, 네네. 그다음에 그림, 뭐 이젤 들고 그쵸. 이제 걸어 다녔겠죠 그 당시.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카페 그림을 참 좋아해요. 고흐 카페, 네네네. 카페 테라스. 예. 그리고 고흐 그림을 보면 예, 예. 그 별들이 네. 너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그러죠. 예. 노란색도 아닌 황금색도 아닌 그죠? 예. 저곳에 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이 들게. 근데 고흐는 왜 그렇게 별을 좋아했는지 혹시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별에 가려면은 죽어야 갈 수 있다. 그런 내 동생이었으면 때려줬을 텐데. 그런 내용을 하고 항상 나는 정신 차려야. 나는 좀 별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별을 본격적으로 그린 첫 작품이 그 카페 테라스예요. 거기에서부터 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별이 빛나는 밤에 론강. 네, 롱강. 거기에서도 별이 아주 많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중앙에 북두칠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의 불꽃을 피웠던 데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생레미 네.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거고. 네. 고흐는 독서광이었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분, 뭐 모파상이라든가 에밀 졸라 그리고 이제 그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는 그 당시에 그
아르 옆에 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 거기도 원형역이장이 있어요. 아르처럼. 그렇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실 알퐁소 도데 소설 보면은 다 그 근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착간에서 온 편지라든가 특히 뭐 그쪽에서 그 별 유명한 아. 다 이제 이제 프로방스 이제 그 지역에서 사실은 그 작가 고향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흐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 아르리랑 아비뇽 중간에 타라스콩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또 그 배경으로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알퐁소 도데. 오. 그래서 고흐가 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타라스콩으로 가는 길에서 그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고흐가 맞아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네. 들판을 걸은데 그 그림자가 딱 맞아요. 놓여 있고 그 그림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그 그림이 2차 대전 때 음. 불타서 없어졌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네. 그 당시에 히틀러가 아, 나빠라. 한 2만 2천 점을 그러니까 도적질한 거죠. 아, 그렇게 됐다가 전쟁에 다 소멸되고 네네. 그 숫자가 재밌는 게 이번에 네. 이건희 그 회장님이 네네네. 그 기증한 게 2만 3천 점이에요. 이 아르리란 도시는 또 고흐 자체만으로도 관광 상품이 되어서 네. 그 도시는 정말 고흐로 인하여 사실은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아하지 못한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사실은 그 고흐는 프랑스인이 아니잖아요. 네덜란드인인데 사실 프랑스에 와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세 마을 아를 그다음에 그 생레미 프로방스 그다음에 오베르 쉬르 우아즈 이 세 마을이 사실은 다 고흐 뭐 맞아요. 벽화 뭐 고흐 그림 그리고 관광객들이 막 전 세계에서 오니까 네. 그 자체로 이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들 힘들어해서 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아르리랑 또 생레미 네. 그 지역에 가면 또 가슴 아픈 그 병원이 그렇죠. 또 있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 생레미 1889년 그 생레미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동생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편지 자체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나한테도 태호 같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그렇죠. 너무 부러웠어요. 고흐가 굉장히 짠한 그리고 가여운 사실 일생으로 유명한 그 화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지지하는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맞아요. 고흐 입장에서는 떼오라는 동생이 이제 그 후원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그렇죠.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도 했고 또 정신적인 후원도 했고 조앤나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빈센트로 짓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고흐가 죽은 다음에 6개월 후에 떼오도 맞아요. 죽잖아요. 병으로. 정말. 예,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조앤나가 또 그 모든 편지들을 추합해서 책을 내고 그다음에 큐레이터 역할을 해서 사실은 이제 고흐 작품이 이렇게 빛을 났는데 그러고 보면은 고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 떼오라는 동생도 있었고 또 그 떼오의 그 아내 조앤나라는 분도 있고 또 그 아들이 빈센트가 또 나중에 박물관을 또 짓잖아요. 고흐 박물관 네덜란드에. 그러고 보면은 뭐 이름값을 했네요. 그렇죠. 이름값도 했고 또 가족들이 그런 진짜 훌륭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흐가 빛나지 않았겠나. 예. 네. 저는 그 정원 그 생레미 병원의 정원 보셨구나. 제가 찍은 거? 어떻게? 그 빨간색. 근데 그 쇠창살 이렇게 있는데 그 정원이 이렇게 내다 보이는데 고흐의 작품들은 그 쇠창살을 빼고 그걸 넘어서 자신만의 색채와 화법으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아닌가. 제가 이제 생레미를 그 고흐 방을 직접 들어가 봐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배경이 되는 그 창사 사이로 정확한 앵글로 밖에를 봤는데 사실은 그림과는 좀 틀려요. 물론 이제
하늘이랑 대각선 그다음에 구도는 밑에, 비슷한데. 예, 산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교회도 없고요. 네. 마을도 없어요. 집이 아마 한 채인가 두 채밖에 없어. 아,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또 좌측에 그 사이프러스 나무도 네,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고우의 상상이었고, 그렇죠. 예, 상상이었고 이제 그 안에서 고우가 사실 뭐 항상 꿈꿔왔잖아요. 네. 태호 편지에도 네. 나는 언젠가 별을 꼭 그리고 싶다. 멋있어. 그래서 드디어 네, 그 병원에 이제 갇히면서 또 그 당시가 발작이 제일 심할 때예요. 가요. 일주일 동안 네, 발작이 너무 심하니까 막 뭐라도 이렇게 발작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발작하는 걸 옆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막 거품 막 나오고. 그래서 그 제가 알아요. 얼마나 네, 그 네, 네. 일종의 간질, 뭐 발작이 그쵸. 괴로운 병인가. 그럼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그 물감 튜브를 막 빨아서 막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란색이 이제 크롬 옐로우라고 네, 중독성이 좀 아. 있대요. 물감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런 거 알면서도 얼마나 괴로우니까 막 그쵸. 그랬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위대한 거죠. 제일 힘들었을 그럼요. 때 다른 사람들은 네. 포기하고 진짜 인생 진짜 뭐 그럴 텐데 오히려 그거를 영혼을 불꽃을 태웠잖아요. 제일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저는 그 당시에는 원래 또 음. 사진기가 발명이 돼서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발달이 되어 있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네. 기록하는 것들 그런 거에 의미가 있었다면 음. 그 고흐의 인상파 그 작품 화법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록하는 것을 넘어선 나만의 시선으로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서 굉장히 위대한 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아유 네.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사실 그 고흐는 이제 후기 인상파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고흐가 한 말이 있어요. 자연을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자연을 보고 느끼는 대로 맞습니다.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떼오 편지에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고흐는 항상 그 자연을 항상 그쵸.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 그림에 보면 참 재미난 것이 그 지중해 바람이 심하게 맞아요. 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젤에 네. 말뚝까지 박아놓고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바람과 싸우면서. 또 그리고 또 모래바람이 탁 불어서 그 물감에 마르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경우 막 모래 물감이 막 묻고. 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요. 영화를 봤더니 그 음, 그게 뭐랄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프랑스의 알을 이랬는데 그 이제 좋은 날만 그렇고. 영화를 보니까 그 작품을 찍으러 가기 위해 네. 그림을 그리려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야 많이 되겠어요. 걸어가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점점 자화상을 보면 점점 살이 빠져가지고 심지어 재밌는 게 최근에 그 어느 그림에서 그 곤충이 죽은 그 메뚜기가 죽은 네, 것도 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우가 그림 그리다가 이제 메뚜기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 거죠. 유화에. 아, 그런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 네네네. 정말 고우가 정말 자연 속에서 그렇게 작품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사실로 관찰력이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관찰력도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상력과 상상력. 예. 나 자신만의 색감으로 표현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영감을 좀 받으려고 사실은 그죠. 이번에 감독님도 또간 이제 거죠. 그 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감독님만의 훌륭한 작품을 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배워야죠. 오늘 너무 즐거운 말씀 네. 많이 들려주셨는데 마무리 혹시 더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는 네. 뭐 일단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영상을 지금 2개를 만들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음악 영상, 뮤직비디오처럼 생내미 네네. 세로 영상으로 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고 또 하나는 약간 여행 블로그 형식으로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12월 초에 네. 한국경제 그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소개가 될 거예요. 역시 감독님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 나올 때 좀 많이들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아, 얘기한 거랑 좀 도움이 열심히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다녀오시면 또 나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초대만 해주신다면 저야 뭐 고맙죠. 아유, 저희 영광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